우리의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지금까지 상상해오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과 대화하고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첨단 산업도 경제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 역량에 대해 설명드릴 부산대 경제학부의 원도한 교수입니다.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기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창고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를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기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에 순환정전으로 공장이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불편을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대만은 블랙아웃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텍사스에 있는 화학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정전 때문에 유독물질 저장 탱크의 냉각 장치가 멈춰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년마다 미래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수요에 맞추어 발전소를 미리 건설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즘 전력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발전소가 남아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을 보면 최대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프와 같이 최대 전력 수요는 2018년에 86기가와트에서 2030년에 102기가와트까지 증가합니다. 지난 7차 계획의 전망과 비교할 때 최대 전력의 연간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최대 전력 자체는 여전히 매년 늘어납니다. 전기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면 전기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센터 유지만을 위해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원전 40기분의 전기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서도 2040년에는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40에서 80% 증가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 생산은 절반으로 줄고 원자력은 2배, 신재생은 9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예방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신재생과 함께 원자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발전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발전 설비는 공급 과잉과 부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전기가 모자라 부랴부랴 발전소를 건설했고 당장 전기가 남는다고 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신고리 5, 6호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23년부터 60년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정전이 다시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발표한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을 보더라도 2030년경에는 5 내지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가스 발전과 같이 비싼 발전소를 대신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발전소로부터 부족한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느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안 불고 어두운 저녁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신재생 이외에 다른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다양한 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것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의 20%를 신재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나머지를 어떤 에너지로 공급하느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남은 80%를 채우는 대안인 원자력의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국회에서 조사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원가는 LNG 발전의 3분의 1 수준인 킬로와트아워당 50원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원자력 발전은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물가는 270% 상승하였지만 전기요금은 50%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매우 낮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저렴하고 독일 전기요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값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기에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의 여러 주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사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값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전은 많은 비용이 누락되어 싸게 보일 뿐 실제로는 비싼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재작년 한 해 원전의 총 발전 비용은 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 안에는 인건비, 세금, 사후 처리비는 물론 연구개발기금, 지역지원비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후 처리비가 해외 대비 너무 낮게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들 사후 처리비는 사업자가 임의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는 2년 주기로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재작년에 평가된 사후 처리비 단가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해결료 처리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외 호기당 원전 해체 비용은 세계 평균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후 처리비가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후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후 처리비 외에도 사고 비용을 발전 원가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아주 가능성이 낮은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가에 사고 비용을 반영하면 비용은 결국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고 그 대신 원자력 보온과 안전 규제를 통해 사고에 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면 얼마나 변동될까요? 2014년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고 비용 원가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평가 결과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 비용 81조 원은 원가로 환산 시 킬로와트아워당 4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비용을 고려해도 원전은 충분히 경제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비용이 220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20조 원은 원가로 킬로와트아워당 11원에 해당합니다. 11원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더라도 값비싼 LNG와 비교하면 원전은 충분히 경제적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향후 원자력 발전 원가가 높아지는데
우리도 원자력이 비싸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은 구존 자원이나 기후 조건 등 에너지 여건이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 영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건설이 없었기에 건설비가 우리나라보다 2배 내지 3배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력이 우리보다 비싸게 전망됩니다. 또한 셰일 가스가 풍부해서 LNG 발전이 싸고 일사량 바람이 풍부해서 신재생이 우리보다 저렴합니다. 발전 원가는 이렇듯 자국의 에너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향후에도 원자력이 LNG, 신재생보다 월등히 저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부족한 전기를 LNG 발전을 통해 생산하면 연간 2조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의 추가 비용은 무려 122조 원에 달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부족해지는 전기를 LNG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취소한 원전의 영향은 5년 후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전기요금 상승에 미치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마다 다른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가장 현실적인 전망으로 평가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은 유가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21% 상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나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신재생을 위한 송전선도 건설하고 날씨 제약으로 신재생이 전기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백업 설비도 확보하려면 재원이 더 소요됩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독일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 이후 독일 전기요금의 상승치는 OECD 국가 평균 상승률의 3배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부족한 전기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의 상승은 단순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서민들 생활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지하철, 음식요금 등 모든 생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과 전기매트도 제대로 못 쓰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160만의 에너지 취약계층, 영세 상인들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도 경영 환경이 나빠집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더 어려워집니다. 부산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약 90%의 중소기업은 경영 환경이 악화됩니다. 이 중 35%는 적자로 전환되어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85%인 1,400만 명은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우리 일자리 문제와 직결됩니다.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신재생 확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신재생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비싼 신재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전기요금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재생과 원자력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동반자입니다. 지금까지 전력 공급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발전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을 중단하더라도 나중에는 어차피 전력이 부족해 LNG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리 오륙호기를 건설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을 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과 전기요금의 관점에서 볼 때도 신고리 오류코기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